안녕하십니까. 자, 요점 정리 이어서 이제 7장부터 보실 거예요. 그래서 7장을 보시면 제목 자체는 진공 중에 정자계라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장, 3장, 4장에 대응되는 내용들이 7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런 표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계하고 자계에 대응되는 것들, 물론 요점이니까 좀 간단하게 썼지만 교재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정도 반드시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거죠. 자, 해서 좀 넘어가다 보면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게 나오네요. 비오사바르 법칙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죠.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게 뭐였어요?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4파이알자 승분의 IDL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을 쓰는 게 맞는데, 요 IDL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앞에 DH로 나오거나 델타 H로 나오거나 신경 쓰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 모르셔도 좋으니까 공식 외워서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와 자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이 법칙들의 순서는 그거였죠.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자계의 방향을 찾고요. 비오사바르가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찾고 났더니 앙페르 주해적분 법칙을 통해 가지고선에 자계의 세기를 앙페르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비오사바르 법칙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원형 코일 중심축 혹은 원형 코일 중심선상의 자계의 세기라는 공식이 있었고, 원형 코일 중심점 자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 축상 자계의 세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R이라고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떨어진 거리니까 X라고 표시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권선수 있었으면 권선수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이때 요 R 혹은 X라고 하는 떨어진 거리를 0으로 잡아주는 게 원형 코일 중심점 자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원형 코일 중심점 자계로 바꾸면 2A분의 I가 되는 거죠. 물론 권선수 있으면 이렇게 N이라는 게 붙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밑에 보면 반원일 때 자계의 세기와 4분의 3원일 때 이런 녀석들은 문제에서 저희가 풀었던 거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밑으로 넘어가면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인데 각도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베타라는 각을 사용할 때는 사인이라는 값을 쓰는 위치가 되는 거였고, 세타라는 값을 사용할 때는 코사인이라는 위치죠. 이건 베타여서 사인, 세타여서 코사인이 아니고 각의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세타를 썼을 땐 코사인, 베타를 썼을 땐 사인, 즉 요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요런 것들이 나오네요. 정N각형 중심 자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정N각형 중심 자계라고 하는 2파이 A분의 NI 탄젠트 N분의 파이라고 하는 요식에서 N이라고 하는 건 각형수를 뜻하는 거, 그죠? 그리고 A라는 게 반지름을 뜻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는 것보다는 한 변의 길이를 주어지는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혹은 정육각형이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 반지름으로 바꿔내는 게 관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중심 자계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식인 거예요. 지워져 버리네. 안 보이네요. 반지름의 길이를 준 게 아니라 한 변의 길이를 L로 줬을 때 마찬가지 한 변의 길이.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L은 한 변의 길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루트 3L인가?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2분의 루트 2L 되면은 정사각형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보죠. 2파이 곱하기 3분의 루트 3L이라고 쓰고 삼각형이니까 3i에 탄젠트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라고 하면 60도가 되는 거고, 탄젠트 60도가 돼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1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얼마예요? 3분의 2 루트 3 파이 L, 그리고 여기 루트 3 됐으니까 3 루트 3i가 되고 밑에는 1이다 라고 하면 루트 3 없어질 거고 2파이 L분의 얼마가 된다? 9i. 그래서 위에서 만들었던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의 길이로 주어졌는지 한 변의 길이로 주어졌는지를 필히 기억하시고, 정육각형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까지.
자, 이게 여기 나왔네요. 암페어 주해적분 법칙이라고 해서 저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앙페르가 오른나사 법칙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구했더니 비오사바르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서 앙페르가 화가 나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순서가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인테그랄 HDL이 시그마 NI라고 해서 HL 값을 NI와 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H는 당연히 길이 L분의 NI다라고 되는 거죠. 조심하실 건 이걸 풀어내면 원의 둘레가 되기 때문에 2파이R분의 NI, 권선수 1회라고 했으면 2파이R분의 I인데 문제에서 L이라는 길이를 줄지 R이라는 반지름을 줄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길이를 줬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시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 봤더니 무한장 원통형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에만 내부에 자개가 생기는 거고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지 않을 때에는 내부에 자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내부에 자개가 생기면 요식을 바꾸자고 했었죠. 전개했었을 때처럼 2파이 쓰고 R 대신 A의 제곱 RI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거는 전개하고 동일하더라라는 겁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개가 나와 있는데 암페르 주해적분 법칙에서 인테그랄 HDL이 시그마 NI와 같기 때문에 H는 L분의 NI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솔레노이드의 자개는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거고 외부 어딘가의 자개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0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한장 직선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예요. 무한장 솔레노이드도 L분의 NI가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 길이와 권선수를 모르기 때문에 N0I, 이거 N0L이 아니고요. H가 L분의 NI가 되는데 여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미터당 권선수 N0 I 이렇게 썼던 거죠. 이거 N0I예요. NI 단위 길이당 원선수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솔레노이드 외부에는 자개가 존재하지 않는 건 동일한 거고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균등자개 또는 평등자개라고 표현한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면 토크 T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토크 T는 MLH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MLH라고 하는 게 요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 값 라지 M으로 바꿔서 MH 사인 세타가 돼도 되죠. 요런 얘기고 벡터로 표현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M 크로스 H 순서로 기억을 하자. 요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자개 내에서 전류에 흐르는 도체. 그러니까 자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N극과 S극이라는 자석이 있을 때 N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여기다가 도체를 두고 이 도체에다 전류를 흘려주면 도체에 어떤 힘이 발생하는 거죠. 이 힘이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거고 IBL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 외적으로 표현하면 I 크로스 B라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토크 T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 요점이잖아요. 요점에서 빼놨는데 장방형 코일이나 구형 코일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와 있으면 토크 T는 BSNI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장방형 코일일 때 이게 2010년도였나? 11년도였나? 문제 하나가 저희 홈페이지로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요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는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작업해드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미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같이 좀 기억하시고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로렌츠의 힘은 요거죠. IBL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류라고 하는 걸 T분의 Q라고 바꿔버리고 여기에 BL 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는 Q, B, V,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바뀐다. 왜? T분의 1이 속도 V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여기 써 있으면 Q, V, B 사인 세타, Q, B, V 사인 세타. 외적으로 표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Q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고요. 항상 부비 기억나시죠?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부비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전개하고 자개가 동시 존재할 때 자주 나왔던 문제가 얘죠. 요거 순서 반드시 지키셔야 했던 거 순서 지켜서 풀어야 했던 요식 정도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V 크로스 B라고 하는 이 크로스 계산은 뭡니까? 3x3 행렬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왼손이 전동기의 원리가 된다면 오른손은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도 이제는 유도 기전력 2를 구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BLV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도 부비니까 V 크로스 B, 길이 L이라는 건 스칼라, 어디부터도 좋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두 개의 평행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인데 동일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흡인력이, 반대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반발력이. 그런데 이 전류를 구하는 식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유도를 다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막 손가락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거. 2파이 D분의 뮤제로 I1, I2라는 식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연하게 흡입력과 반발력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있네요. 자개 내의 수직으로 돌입하는 전자는 항상 무슨 운동을 한다? 원운동할 거다. 전자가 자개 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항상 원운동을 할 거고, 그때의 궤적 R은 리얼한 뮤직비디오가 베스트다. 뮤직비디오가 베스트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던 거죠.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명박이 이렇게 외우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주기는 명박이는 파이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정리하면 7장의 문제들도 수월하게 풀어내실 수 있어요. 분명. 어차피 쌤들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전기자기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식들을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문제 추세상 7문제 이상 계산 문제가 나오는 회차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식만이라도 무조건 많이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말로 설명한 문제,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까락은 안 한다는 거죠. 자, 8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은 자성체하고 자기회로 파트가 되는데, 이 자성체하고 자기회로 파트에서 여기서 없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비투절 뮤S의 크기를 구분해야 돼요. 뮤S가 1보다 대단히 크면 강자성체, 뮤S가 1보다 크면 상자성체, 뮤S가 1보다 작으면 역자성체다라는 거고, 역자성체의 종류는 은, 구리, 비스무트, 물 정도가 된다.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정도가 된다.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백금, 산소 정도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석에 절대로 붙을 수 없는 건 역자성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스핀 배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전자의 스핀 배열이 같은 방향이고 같은 크기다라고 하면 강자성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면 반강자성체, 그죠?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고 방향이 달라. 페리 자성체, 페라이트 자성체, 규칙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상자성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와의 세기는 분극의 세기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분극의 세기가 폴라즈레이션이라는 P라고 써가지고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 2라면 요거에 대응되게 뮤제로에다가 뮤S 마이너스 1에다가 H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거를 전속밀도 D로 표현했을 때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었었으니까 자속밀도로 표현해서 B배에다 1 마이너스 뮤S분의 1이지. 단위 최적당 모멘트라고 하는 거하고 단위를 기억하시면 자와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자와의 세기에서 이어져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자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감자력. H-라고 표현했던 감자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자력이라고 하는 H-는 외부 자개에서 내부 자개를 빼주는 게 기본적인 식이긴 하지만 뮤제로분의 NJ라고 쓰다. 그래서 자화의 세기 J에 비례하고 감자율에 비례하는 거다. 근데 이 감자율은 구자성체 같은 경우는 얼마? 구자성체는 3분의 1, 환상솔레노이드는 0, 이런 것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자성체의 종류 나와 있죠?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8장에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것 중에 또 뭐 있냐면 히스테리시스 루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에서 몇 가지를 좀 알자면, 자석에 철이 붙어 있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떨어지고, 그죠? 그런 온도를 임계 온도나 퀴리 온도, 철 같은 경우는 770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거 있고, 히스톤브리지 한다.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 즉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갖고 면적이라고 하는 제곱미터를 구하면 최적당 에너지 값하고 같았던 거, 그죠? 강자성체에 있어서 최적당 에너지와 같았다는 거 아셔야 되고,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만들려면 항상 횡축과 종축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횡축을 자개, 종축을 자속밀도. 그래서 원점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히스테리 루프다. 이 최근에 나왔던 게 여기가 원래 이렇게 계단식이거든요.
근데 매끈해 보이는 효과를 갖고 오는 게 뭐냐? 바크하우젠 효과다. 이런 거 책에서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종축과 만나는 점은 뭐다? 잔류자기. 횡축과 만나는 점은 뭐다? 보자력.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죠? 같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감자력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네. 다른 거 필요 없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한 얘기들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쓱 흘려보시고 영구자석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 자주 나왔던 거 중에 하나죠. 근데 영구자석의 조건과 전자석의 조건을 구분하시기가 말로 되어 있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루프를 크게 그리면 영구자석, 이렇게 크게 그리면 영구자석, 루프를 세로로 길게 그리면 전자석. 그래서 면적이 크고 다 커. 잔류자기도 크고 보자력도 큰 게 영구자석의 재료고, 전자석은 잔류자기만 크고 면적이 작고, 그죠? 보자력도 작은 게 전자석의 재료다.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건 최대 자속 밀도의 1.6승에 비례하는 게 맞지만, 이게 기기에 나왔던 문제 중에 최대 자속 밀도라고 하는 BM이라는 값이 1.2에서부터 1.5 범위에 들어간다면 요 1.6승이 몇 승으로 갈 수도 있다. 2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아직 자기학에선 터지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와류손이라는 거 알아야 되죠? 와류손이라는 pH는 에타, F, BM, F와 BM을 곱한 것에 제곱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 파트로 넘어왔더니 자기저항이라는 게 나왔죠. 어떻게 외웠어요? 뭔 소리야? 전기저항도 뭔지 모르는데 자기저항은 뭐야? 전기저항 R은 로우 S분의 L이고 요거는 도전율 KS분의 L이 되기 때문에 도전율에 대응되는 투자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뮤 S분의 L, 뭔 소리? 단위가 되게 중요한데요. 단위를 맞출 때 R은 원래 I분의 2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저항이라는 RM은 전류에 대응되는 자속 파이, 2에 대응되는 기자력 F, 그러면 기자력의 단위 암페어 턴 나누기 웨버, 이렇게 되는 게 자기저항의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하고 자속이 대응된다는 거, 기전력과 기자력이 대응된다는 거, 전기저항과 자기저항이 대응된다는 거,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도전율과 투자율이 대응된다는 거, 그리고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에 대응되는 게 퍼미언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단위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기회로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공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공극이 생기게 되면 공극이 발생하기 전에 저항을 알아야 돼요. 공극이 발생하기 전 저항을 RM이라고 하면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인데, 공극이 발생했을 때의 저항,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는 RM 플러스 R이라고 써가지고 RG라고 써가지고 뮤제로에 뮤S의 면적 S분의 L 플러스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 쓰는 거예요? 공극 부분만 뮤제로 면적 S분의 LG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통분해 놓는 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나느냐, 공극이 발생하기 전과 공극이 발생한 후에 몇 배 차이가 나느냐라고 할 때 문제 풀어내는 거죠. 요거 분모 분자의 뮤제로 곱해가지고요 1 플러스 뮤제로 L분의 뮤의 LG배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전자석의 흡입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전자석의 흡입력이라고 하는 것 또한 보면 뉴턴으로 표현이 되느냐, 뉴턴 퍼 제곱미터로 표현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턴 퍼 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전개 파트에 이런 거 있었죠. 2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 2입실론분의 D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 그죠? 요거에 대응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뮤분의 시그마 S의 제곱이 되는 거고, 2뮤분의 자속밀도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2분의 1배의 H제곱의 뮤가 되는 거고, 2분의 1배의 HP가 된다. 이게 뉴턴 퍼 제곱미터고, 기본식은 얘죠? 얘. 전개에서는 얘가 기본식이었어요. 전압제곱, 전개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얘는 자속밀도 제곱에 비례하는 거. 그래서 자속밀도 B를 S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그림이면 면적이 두 군데 있다. ES 곱해야 되는 거고, 요런 부분이면 면적이 한 군데 있다. S를 곱해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ES 곱했고 S 곱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9장입니다. 9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전자유도인데 사실 9장하고 10장은 한 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9장은 패러데이 법칙하고 렌츠의 법칙인데 요게 뭐예요? 전자유도 현상이에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다.
혹은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였어요? li가 누구랑 같기 때문에 n파이랑 같기 때문에 l이 들어가는 곳에는 i가, n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파이가 있어야 되고 단위는 볼트. 이때 마이너스가 렌즈죠. 방향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러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혹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에 비례한다. 패러데이가 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표피 효과라고 하는 건 누구에 반대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누구죠? 핀치라고 했던 거. 핀치 효과라고 해서 DC를 인가했을 때 전하가 도선의 중심부로 흐르려는 거에 반대로 교류를 인가했을 때 전하가 도선의 껍데기로 흐르려는 게 표피 효과가 되는 거고, 표피 깊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죠? 코주부 안경. 오메가 시그마 뮤분의 2로 암기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코주부 안경이에요. 오메가 시그마, 뮤, 눈, 코 이렇게 기억해서 만들어내셔야 되고, 10장으로 넘어갔더니 인덕턴스인데 사실 9장에서는 이 두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패러데이의 원판 회전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2는 유기기전력 2는 2분의 와, 바, 에, 이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그래서 i를 구해라 라고 하면 i는 r분의 2니까 2r분의 와, 바, 에,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동 원판을 회전시켜서 자속의 변화를 받게 함으로써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원판을 멈춰두는 거예요. 멈춰두거나 혹은 회전하는 속도와 회전하는 방향이 동일하게 회전시키면 자속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정연파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기전력도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정연파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파이가 파이m에 사인 오메가 t 웨버라고 했을 때, 유도기전력 2라고 하는 걸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n dt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d파이가 되니까 파이 대신에 파이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n 파이 m에 뭐가 되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n 파이 m에 코사인 대신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렇게 쓰는데, 얘 플러스 주고 얘 마이너스 주면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이 투입한 자속에 비해서 90도 늦어지는 거고, 요 앞에 오메가 n 파이 m이 최대 유도 기전력 Emax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의 2파이 F와 파이의 BS, 즉 BF에 비례하게 된다. 주파수가 4배라면 유도 기전력도 4배가 되더라. 이런 것까지도 연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셔서 밑에 이제 10장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부분이 나오는데, 인덕턴스 부분은 L에 대한 거죠. L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류에 대한 자속에 비해요. 1A라는 전류를 가지고 1웨버라는 자속을 발생했을 때 그때 크기를 1헬리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 Li는 n파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권선수랑 인덕턴스는 비례하나요?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인덕턴스는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특징을 갖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n제곱, n제곱. 설명도 해드렸어. 요 파이 안에 n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n하고 n이 되더라. 그래서 n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L분의 뮤S n제곱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라면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길이를 모르고 권선수 모르니까 뮤 S N 제로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기저항분의 n제곱을 해도 환상 솔레노이드 인덕턴스를 만들 수 있다. 자속 파이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파이는 L분의 뮤 S Ni가 되더라. 이거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말하는 거겠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요령들이 나와 있는데,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요령들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상호 인덕턴스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Li는 n파이다라는 식을 가지고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고 싶으면 기본은 i분의 n파이가 되는 게 맞아요. 헌데 이건 토로이드 코일이라고 해서 1차 측과 2차 측 코일이 있을 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2차 측 권선수 세교 자속을 갖고 해야 되니까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있어요. 환상 솔레노이드 L값이 L분의 뮤 S N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을 예로 표현하자면 L분의 뮤 S, N1, N2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결합계수 K를 가지고 K는 루트 L1, L2분의 M이니까 루트 L1, L2분의 M이니까 얘를 가지고도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KL 루트
L1, L2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있어요. 2차 측 유도 기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M dt분의 di1이기 때문에 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전류값과 유도 기전력을 알면 M값 아는 거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풀 건지는 쌤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그런 얘기들 생략시키고 예제 보시는 거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무한장 솔레노이드 인덕턴스 나와 있는 건 공식 갖고 바꿔낸 거예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L이라고 하면 L분의 뮤 S N의 제곱인데 사실 무한장 솔레노이드니까 길이나 권선수 모르잖아요. 그럼 뮤 S N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뮤라고 하는 녀석 그대로 쓰고 S가 파이 R 제곱, 파이 A 제곱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미터당 권선수 N0의 제곱을 쓰는 거예요. L이라는 걸 써버리면 헨리가 되고 L을 떼버리면 헨리 퍼 미터가 된다라는 거니까 답에서 많이 봤던 모양. 자, 요 3번 같은 경우랑 4번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도체 모양이 동축원통 도체라고 합니다. 동축원통 도체라고 했을 때는 동심 원통 도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고 동축 케이블이라고 표현했을 때 C라고 하는 정전 용량의 크기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L 붙이면 페럿, L 떼버리면 페럿퍼미터. 이거 갖고 L로 바꾸는 거죠. 2파이 분의 뭐로? 뮤. 그 다음에 ln A 분의 B로. 그래서 3장에서 공부했었던 C값을 알고 있다라면 요 두 개 쉽게 찾아내실 수 있어요. 다만 그냥 원통도체가 나올 때가 있죠.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원통도체가 나오면 내부 인덕턴스 L인 값이 8파이 분의 뮤다. 이러면 헨리 퍼 미터 L 붙이면 헨리. 요거만 따로 암기하시면 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코일의 접속 병렬 부분은 잘 안 나오지만 회로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려드리려고 써드린 거고 요거 축적되는 에너지는 세 가지죠. 2분의 1의 Li 제곱, 2L분의 파이 제곱, 2분의 파이 I로 정의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넘어가 보시면 이제 11장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 변이전류라고 하는 게 그나마 문제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변이전류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고루 보셔야 되고 변이전류라는 건 변이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변이전류를 찾아내다 보니까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스몰 id를 구하는 식이 중요한 거죠. 얘는 라운드 t의 라운드 d다라고 해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구하지만 얘를 라운드 t의 라운드 2 곱하기 입실론으로 풀거나 라운드 t의 라운드 d분의 v의 지워야 되네요. d분의 v의 입실론으로 풀거나 이렇게 풀거나 그죠? 그래서 전개가 주어졌을 때 전위가 주어졌을 때 전속 밀도가 주어졌을 때 뭘로 풀어도 단위는 다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압이 요만큼 나왔을 때 변이전류 밀도를 구하면 여기다 넣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만들어낸 형태가 이만큼이더라. 그럼 여기서 암페어로 표현해야 변이전류니까 곱하기 S를 해서 암페어로 표현할 거다. 그러면 S가 들어가면 D분의 입실론 S라고 하는 C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스몰 id를 보통 우리는 오메가 입실론 2라고 쓰죠. 여기 뒤에 Vm 코사인 여기 전체 D분의 Vm 코사인 오메가 t를 전개라고 볼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파동고유 임피던스 에타라고 하는 건 전개에 대한 자개에 대한 전개의 비를 의미하는 건데 자개에 대한 몸모에 대한이 분모잖아요. 항상. 그래서 몸모에 대한 h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되고 매질로 표현했을 땐 루트 입실론분의 뮤드라.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입실론을 한 게 h 곱하기 루트 뮤를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값을 만들어내고 h 값을 만들어내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 377h라는 건 진공 상태일 때 약 377이 나온다는 거라서 요거 얼마라고 써도 돼요? 120파이 h라고 써도 되는 거죠. 요거는 377분의 1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7분의 1의 2를 넣으면 요렇게 나온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0.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아니라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도 나오니까 2.65라는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377이나 377분의 1을 외워서 눌러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속도는 전파 속도라고 하는 건 회로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전파속도 V는 위상정수 베타분의 각속도 오메가가 돼서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죠. 오메가가 요렇게 만들어지면 요걸 매질로 표현한 여기까지는 회로 매질로 표현해서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 되고 그럼 요거는 루트 입실론 S의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스랑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 갖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파장에다가 주파수 곱하는 거니까 만약 주파수 F를 구해라 라고 하면 파장만 넘어가면 돼요. 람다 L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거가 혹은 여기다가 넘기는 것도 괜찮은 거죠.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속도 공식, 속도 문제 다 풀어내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전자파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전자파에서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요거. 전자파에서는 전개와 자개가 어떻게 존재해? 동시 그리고 동상이다. 90도 떨어지는 거는 위상차가 아니에요. 이쪽 면과 아래쪽 면에 있다라는 거. 전개 에너지와 자개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고 그때 포인팅 벡터는 면적당 전력이라고 하는 표현법을 써서 와트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S분의 P 결국 P라고 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EHS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인팅 벡터를 P라고 잘 안 쓰고 저희는 P'라고 많이 썼었죠. 공기중 포인팅 벡터면 앞에 있었던 E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한 값은 H에다 루트 뮤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걸 대입해서 공기중일 때 포인팅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고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말 그대로 전개와 자개, E 크로스 H다. 전자파의 진행 방향에 대한 전개와 자개 성분이 없는 이유는 진행 방향을 X축이라 하더라도 X축 상에 있는 게 아니라 X축과 Y축이 만드는 면, X축과 G축이 만드는 면 이런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Y축에 대한 미분계수는 0이고 G축에 대한 미분계수는 0이지만 X축에 대한 미분계수는 0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책에 나왔던 문제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G축이었으니까 답으로 표현했던 게 G축에 대한 미분계수가 0이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맥스웰 방정식이 남아있는데 아시겠지만 맥스웰 방정식은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5가지를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되고 맥스웰 1방정식은 로트 H예요. 그래서 나블라 크로스 H를 표현하는 거예요. 컬 H라고도 표현하고 결국엔 전류 밀도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니까 전류에 관련된 앙페의 주해적분 법칙에서 유도했다. 이런 얘기죠. 맥스웰 2방정식은요. 자개를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전개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도기전력과 같은 유사한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하다 보니까 패러데이라고 하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여기 3방정식 다이버전스 D는 나블라 도트 D예요. 이게 PDF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나블라가 자꾸 빠졌는데 나블라 도트 D가 로우가 된다라는 거고 다이버전스 D는 나블라 도트 D, B가 0이라는 거고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요 5번이에요. 5번. 5번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요 6번 같은 경우는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었고 제가 학생일 때는 종종 나왔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나왔던 게 있기 때문에 표시해 드렸습니다. 해서 적어도 지금 3편을 뭐 30분, 10몇 분 또 30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 정도의 공식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지금쯤이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보러 가시기만 하면 되겠죠. 마지막 그날까지 공식 암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쌤 나 외웠는데 못 써먹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거는 없어요. 못 써먹는 게 어디 있어. 일단 외워놔야 그런 경우라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자기약만이라도 공식은 다 알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